딸 민지는 제 건강을 핑계로 등산을 만류했습니다. 등산 가방을 숨기고 등산화를 버리고 등산복을 치워버렸습니다. 새로 사다 준 운동화로 아파트 단지만 걸으라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나가려 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의류 수선집을 운영했던 김순자입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의류 수선집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의 옷을 고치면서도 아이들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선 일감을 처리하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재봉틀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는 새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매일 밤 문을 닫으며 보낸 30년. 그 시간 동안 수선한 옷만 해도 수만 벌은 될 것입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이 100여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만큼 제 자식들은 단단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작년 겨울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던 날 30년간 제 곁을 지켜준 재봉틀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선할 옷도 채워줄 밥그릇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기에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뜨는 것을 여유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가게 문을 열 필요도, 밀려든 일감을 처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작은 아들 민준이는 자영업을 시작했으며, 막내딸 민지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서둘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차츰 이 평화로운 시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시간이구나. 처음으로 마음껏 늦잠을 자보기도 하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정주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방울토마토도 키워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생겼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외롭고 쓸쓸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온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산복 차림의 단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른 아침 그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산행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 우리 등산 동호회에 들어오시는 게 어떠세요? 평생 일만 하셨으니 좀 쉬면서 산도 다니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산을 오른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의 따뜻한 권유에 용기를 내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첫 산행날 떨리는 마음으로 아파트 입구에 나갔습니다. 2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도전한 산은 북한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전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30년간 좁은 가게에서만 바라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원들과 나누는 도시락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고, 함께 부르는 노래는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산행은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회원들과 산행 후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또래의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말이 즐거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산행 준비를 위해 등산복과 배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으러 왔어요. 와이프가 어머니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이미 등산복을 꺼내놓고 내일 산행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민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벌써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고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그냥 저희랑 같이 아침도 드시고 주말 즐기시죠. 민수의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식사를 차려주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일 산행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불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민수네는 금요일 저녁이면 종종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평일에는 못 온다면서도 꼭 제가 산행 가기 전날 저녁에 맞춰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들 내외의 저녁을 차려주고 손주들과 놀아주다 보면 다음 날 산행은 자연스럽게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금요일만 되면 현관벨 소리에 긴장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 카드값을 못 막았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민준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간 의류 수선집을 하며 모아둔 적금이 있었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이는 이자도 주겠다며 이번엔 300만 원을 빌리러 왔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거래처 어음을 막아야 한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금액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주중에는 막내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살림을 도와주겠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시간이 많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민지의 도움은 과잉보호로 변해갔습니다.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지난 음식들은 모두 버렸고 오래된 그릇이나 식기들도 위험하다며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민지가 고른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특히 등산 이야기만 나오면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도 벅찰 나이라며 제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등산을 만류했습니다. 현관 옆에 놓아둔 등산 배낭도 허리에 무리가 간다며 치워버렸습니다. 30년간 의류 수선집을 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 없는 제가 이제는 딸의 눈에 그저 노쇠한 어머니로만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각기 다른 간섭이 제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금요일 저녁을, 작은아들은 돈을, 그리고 딸은 제 생활 전반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수십 번 묻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노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식들의 애정 어린 걱정이 때로는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평생을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가 아닌 이제는 그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의 약속은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찾아오는 큰아들 민수의 가족들 때문에 토요일 아침은 늘 피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른 아침 산행은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는 불규칙한 시간에 찾아와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이 어느새 10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고 그만큼 제 마음의 여유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딸 민지는 제 건강을 핑계로 등산을 만류했습니다. 등산 가방을 숨기고 등산화를 버리고 등산복을 치워버렸습니다. 새로 사다 준 운동화로 아파트 단지만 걸으라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나가려 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는 제 불참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오늘은 집안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같은 변명들로 채워졌습니다. 산행 사진을 보면서 멀어져가는 산과 회원들이 아쉬웠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보내주신 지난주 산행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원들은 새로 생긴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참할 때마다 안부 전화를 주시던 회장님도 이제는 연락을 줄이셨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새로운 등산 계획과 일정들이 활발하게 공유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등산 인증 사진에 댓글을 달며 격려했지만 저는 그저 작은 하트 이모티콘만 누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에 오르지 못하는 제가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망설여졌습니다. 봄이 되어 동호회에서 벚꽃 산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앞장서서 계획했던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저에게 참석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 방 한켠에 놓인 등산화를 바라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등산 동호회는 제게 또 다른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마저 자식들의 간섭으로 인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밖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렜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늘어날수록 제 생활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큰아들네 식구들 저녁 준비에 불시에 찾아오는 작은 아들의 돈 타령에 주중에는 딸의 지나친 간섭까지 제 일상은 온통 자식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한때 즐겨 듣던 산행 노래도 이제는 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채팅방에서는 회원들의 즐거운 이야기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불면증도 심해졌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30년간 의류 수선집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일도 모레도 달라질 것 없는 하루가 이어질 뿐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환하던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당하던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일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의류수선집을 그만두고 처음 찾았던 그 자유로움이 무색하게 지금의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비록 몸은 고됐지만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싶으면 일했고 쉬고 싶을 때는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제 하루가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제 의지로 시작한 등산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를 산에 오를 때마다 느꼈던 성취감, 동호회 회원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시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자식들의 사랑이 고맙지만 이제는 제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늘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면 민수는 서운해할 것이고 민준이는 더욱 발걸음을 끊을 것이며 민지는 또 건강을 핑계로 저를 다그칠 것입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자식들의 관심을 거부한다는 게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주 안아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 울던 민지의 모습,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가지 못해 서운해하던 민수의 표정, 새 운동화를 사달라는 민준이의 부탁을 거절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이라도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삶을 찾고 싶다는 마음과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거울 속 제 얼굴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보내준 등산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만큼 자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당신 인생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30년을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게는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도 제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일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노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노인이 아닐까요? 의류수선집을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준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도움 없이도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고 그들의 방문이 부담스러워 현관문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동호회 채팅방을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산행 일정과 등산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더 높은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제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새로운 관계를 배워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시간을 정하고 제 생활 방식을 설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냉담한 태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산바라기 커피숍, 이곳은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모이던 장소입니다.
오랜만에 회장님께 연락드려 만남을 청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마치 저를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회장님은 여전히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이고 산을 오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회장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걱정, 어린 간섭, 점점 사라져가는 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회장님은 오랫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준자 씨,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깊이 생각해 볼수록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함께 그 여정을 걸어왔다고. 회장님의 말씀은 제 마음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이름의 간섭 앞에서 그저 순순히 물러서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커피숍을 나서며 회장님께서는 다음 주 산행 일정표를 건네주셨습니다. 새로운 등산 코스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회장님의 말씀에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산바라기 커피숍을 나와 동호회 회원들과 마주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불현듯 한 회원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격리로 일하다 은퇴하신 박 여사님은 자녀들의 지나친 보살핌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자녀들도 산행 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약방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최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녀들 때문에 등산을 포기할 뻔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일정을 밝히고 지키니 자녀들이 먼저 물러서더라고 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 고비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더 이상 저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30년간 의류 수선집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제 삶의 주도권을 은퇴 후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이름 앞에서 너무 쉽게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과 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달력을 펼쳐 다음 주 등산 일정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산복을 꺼내 다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등산화를 닦으며 처음 산에 올랐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등산 배낭을 꾸리고 물통을 채우고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제 선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상대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 거울을 보며
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그의 가족들이 서 있었지만 평소처럼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반쯤 열어둔 채 처음으로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행이 있다는 것. 이제부터는 매주 토요일이 제 등산 일정이라는 것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주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는데 산에 가신다고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 삶을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민수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내일의 산행을 위해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날이 늘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산행이라고 하니 큰아들도 점차 금요일 저녁 방문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찾아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긴 대화를 피했습니다. 때로는 진짜 산행이 없는 날에도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딸 민지가 불쑥 들르겠다고 할 때면 산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뒷산을 홀로 걸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자식들과 거리를 두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보다 가끔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어떤 핑계로 자식들의 방문을 피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는지.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리두기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등산 지도와 일정표가 가득 쌓였습니다. 때로는 진짜 산행을, 때로는 거짓 산행을 핑계로 삼았지만 그것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망설이지도 않았고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등산이라는 방패막이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규칙적인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파트 뒷산 산책, 화요일과 목요일은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딸 민지가 갑자기 들르겠다고 연락해도 오늘은 수영 가는 날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안의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등산 용품을 정리해 두었고 책장에는 등산 관련 서적들이 꽂혔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딸이 해준다며 싸둔 반찬통들은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졸리면 낮잠을 자기도 했고 보고 싶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더 이상 금요일 저녁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는 아예 발기를 끊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이후로 한 달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둘째 며느리를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반발은 딸 민지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등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무슨 등산이냐며 한참을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된다며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서운함과 원망이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민지가 와서 한참을 울고 갔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도 지나가리라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자식들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 모습을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너무 오랜만에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봤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는 여전히 발기를 끊었지만 명절 때 잠깐 들러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대신 요즘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서 아들의 작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딸 민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등산을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잔소리 대신 등산 때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 시작한 일이었겠지만 점차 제 생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불쑥 방문하는 일도 줄었고 전화를 할 때도 제 일정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서서히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자식들과의 약속된 만남의 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시에 찾아오거나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도 어머님 일정에 맞춰서 찾아뵐게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장사가 잘 되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스스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딸 민지는 살림을 도와주겠다며 글르는 대신 등산 동호회 활동 사진을 보자며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등산복 쇼핑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성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게 되니 만남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 갑자기 건강 검진에서 무리한 운동을 피하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산행대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인류 수선집을 운영하며 익힌 꼼꼼함과 책임감이 이제는 산행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등산 코스를 연구하고 날씨를 체크하고 회원들의 체력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산행 중간 휴식 시간이면 제가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던 솜씨로 이제는 동호회 회원들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회원들은 제 김밥이 산에서 먹는 별미라며 칭찬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저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고 제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려 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산행을 마치고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여유는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던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정다운 사랑방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순자 어머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다운 사랑방에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2025년 을사년에는 더 큰 행복과 건강이 찾아올 거예요.